간략하게 동증유기의 구조와 특징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모델이니까 이 모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지금 말씀드리셨다시피 독일산입니다. 네. 독일이고 독일의 코테, 여기 코테라는 이제 여기 제조사 사장님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 써가지고 하는데 세계 랭킹 1위 업체입니다. 전 세계 1위.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거의 뭐 이 메이커 거를 2015년 이후로는 뭐 전량하고, 저는 이 업체하고 시작을 한 지가 한 13년 차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동증유기가 없을 때부터 고군분투해서 동증유기 작은 것부터 이제 알리고 기술적 지도를 하고 강의를 하고 그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말 그대로 동입니다. 그죠? 구리. 순도 99.9%짜리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동의 두께는 기본적으로 3mm 이상을 씁니다. 3mm 이하가 되면은 99.9% 순동은 물러가지고요, 변성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작은 3mm 이상을 써야 되는 게 원칙이고, 지금 이제 가운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증류 소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솥단지 할 때 솥. 그래서 요 레벨까지 올라오면은 150리터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해놓은 상태고, 안에 보시면은 교반기, 안에 교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반기를 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교반기가 있고 없고는 일단 교반기가 없으면은 시간이 30% 더 늘어집니다. 대류가 잘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열 전도의 문제들. 그 다음에 쉽게 탈 수 있습니다. 교반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또 교반은 처음부터 계속 풀로 돌리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교반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스텐으로 된 부분이 보이시죠, 그죠?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켓입니다. 물 자켓. 여기는 물을 넣어가지고, 요 기계는 그렇습니다. 물을 넣어서 얘는 전기 히터로 돌립니다. 그래서 전기 히터를 돌려도 이 교반기 소음이 답니다. 지금 얘가 술이 들어가면 저 소음도 지금의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 상태로 그냥 증류가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예, 그것이. 그러네요. 예, 지금 뭐 여기 히팅을 증기 소리나 뭐 지금 히팅 합니다. 이걸로 히팅이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다. 히팅이라는 건 이제 지금 자켓에서 그냥 자켓에 물을, 여기 보시면 물 표시가 있죠. 그죠? 예. 히터가 뒤에서 이렇게 4개가 꼽혀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데우면은 데워서 소위 말해 우리가 말하는 중탕 개념이죠. 이렇게. 간접으로 예. 지금 이렇게 자켓을 이렇게 싸고 있나요? 물이? 예, 완전히 예. 완전히 싸고 있고, 이 그 열 효율이 사실은 열을 가하는 온도와 이 여기에 있는 물이 증발되는 압력이 사실은 증류주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유럽 쪽에 앞서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얘는 구리고 얘는 스테인리스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이제 중국 기계들의 최고의 문점입니다. 한 2년만 지나면은 빵꾸가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이 다른 부위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알코올이 처음에 나올 때 한 85% 정도의 높은 알코올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85%의 알코올은 폭발력을 갖고 있는 알코올이에요. 폭발력은 스파크가 아니고 열만 가해도 터진다는 뜻이에요. 불 붙는 건 50% 붙고. 그래서 이거는 샌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세청에도 저희 기계가 들어가 있어요. 제주도에. 예. 그러니까 국세청은 4년을 들어가지고 했는데, 중국 기계 사셔도 좋고 다 좋은데 안전성을 따지십시오. 그거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사람이 다치거나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은 유럽은 이 모든 장비가 이 밑에는 만들 수가 없고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규격에 맞게 제작을 해요. 심지어 여기에 있는 이런 플랜지 연결 부위 이것까지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압력 차이로 얼마 이상은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세니터리 뭡니까 플랜지 타입 있거든요. 그거 증력이 못 씁니다. 큰일 납니다. 사람 다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딱 그 규격이 다 나와 있고 이 정도 됩니다. 서류가. 네. 이게 사람 안전 때문에 그래서 사실 사고 많이 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알코올은 특징이 눈에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특징이 기름은 세면은 바로 사람이 인지를 하는데 알코올은 바로 증발되거든요. 휘리릭 하면서 바로 그냥 터져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도 어떠한 기계들도 안전도를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성으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실하기도 하지만 코스트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 기계들이. 자, 그래서 처음엔 여기 술을 넣고 좀 끓이면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증발이 되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라인을 통해서 이쪽에 와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가지 뚜껑이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농축이 이루어집니다. 바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알코올이 증발하다가 장애판이라고 하는데 바로 못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온도 차이로 해서 다시 물과 알코올이 분리가 됩니다. 알코올은 올라가고 수분이 많으면 다시 떨어져서 다시 리턴이 돼서 끓이고 여기서는 올라가고 리턴되고 해서 요게 지금 3단짜리예요. 보시면 이 바가지 숫자만 얘기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바가지 없거든요. 3단은 요 하나가 요거 하나로 보시면 돼요. 역할이. 즉 이것을 4번 거치는 걸 얘가 그러니까 다 해버리는 거예요. 농축 파워의 기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증류를 할 때 얘만 되어 있는 기본적인 구조들이 있어요. 파워 없는 거. 그러니까 얘를 했는 거와 얘를 했는 거는 어느 정도인가 2번 반을 했는 농축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농축돼서 올라가면은 여기에 안에 물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냉각을 가해서 알코올이 바로 못 올라가게 다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럼 다시 농축이 더 이루어집니다. 다시 또 떨어져야 예, 그래서 그거를 통과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알코올이. 그래서 막걸리 18%짜리를 집어넣으면은 처음 나올 때 85, 87%짜리가 넘어요. 예. 그래서 만약 이걸로 하게 되면은 처음에 한 60% 잠깐 나오다가 50% 이하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받은 거에 대한 농축도를 비교하면 이러한 형태가 2.5배의 농축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와서 여기를 거치는 여기 이상한 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필터예요. 필터인데 이거는 이제 에틸카보네이트라는 발암 물질을 흡착하는 필터예요.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중국 애들이 카피를 못 하는 거죠. 카피 들어가는 순간 박살나니까. 독일이 특허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A로 나와 있는 1급 발암 물질을 흡착하는 필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필터를 거쳐서 그 다음에 냉각기를 거쳐서 여기에 술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옆에 여기 보시면은 또 통이 하나 보이시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 드라이진 그때 진 들어보셨죠? 그 드라이진은 주니퍼라는 그 과일을 인삼 소주를 만든다 할 때 여기에 인삼을 넣고 같이 삶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발효를 같이 해가지고 삶아버리면은 인삼의 냄새도 나지만은 풀내가 납니다. 소여물처럼.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증발하는 알코올 기체가 예를 들어 감초가 됐건 인삼이 됐건 허브가 됐건 식물을 터치하고 가야지 풀냄새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 바스켓이라고 합니다. 진 바구니. 그러니까 식물 재료. 거기다 우리 지방에 식물 재료 많잖아요. 그러한 식물 재료를 할 때는 발효할 때도 같이 안 넣고 증류할 때도 같이 안 넣고
증류 후반부에 알코올이 터치해서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더덕이나 아 그렇죠. 잣이나 뭐 그렇죠. 어쨌건 무엇이든 예. 그게 가장 저항감이 적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바구니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예. 잣 한 통 넣으면 되네. 잣. 잣 저기다 조- 같은 거 조합 넣으면 되네. 넣으면 됩니다. 잣 좀.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밸브들이 여기 보이시죠? 예. 빨간 밸브들. 그 뒤에도 빨간 밸브. 예. 이 빨간 밸브는 세척 밸브입니다. 세척. 예. 세척. 그러니까 증류를 하고 나면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안에 그 눈에 보이는 이물질은 아니에요. 자, 흡착이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황화물이라든지 이제 발암물질이 딱 있는데 그래서 유럽은 유럽 기준, 그러니까 유럽 기준이 아니고 EU 기준은 상업용 증류기는 세척 장비가 없으면 판매가 안 됩니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들은 다 이거 옵션이에요. 이거 안 필요한 사람 있으니까 옵션으로 다 들어가는 이 모든 게 무조건 넣어서 들어와야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증류수가 양을 적게 하건 크게 하건 이거는 사실 둘째 문제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소위 말하는 위스키 인기 있는 그럼 바로 발렌타인 얘기 툭 튀어나옵니다. 그럼 발렌타인 몇 년짜리 좋아합니까? 17년 툭 튀어나오죠. 자, 예를 들어 가평군에서 17년짜리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허접하게 만들어 놓고 17년 후에 나오는 결과를 과연 어떻게 기대할 것인가? 17년 후에 이거 아니네. 다시 하면 또 17년 깨먹죠. 그래서 항상 그 장기 숙성을 하는 제품들은 비록 독일 게 아니어도 가장 현대화된 장비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절대 우리 흔히 말하는 백도 할 수 없습니다. 리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행하게도 이 독일 장비들이 너무 비싼 게 딱 흔한데 가장 뭐 세계 시장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거고 저기 보시면 물통 이 통이 하나 또 보이시죠? 예. 이거는 물통이에요. 그 물통이 뭔가 지금 제가 살짝 CIP 말씀드렸잖아요. 이 CIP를 하기 위한 물이 들어가는 통인데 자 알코올이 여기서 뜨거운 알코올이 기체에서 액체로 바뀌어서 냉각이 되는데 그걸 냉각하는 거는 반대로 흘러들어가는 물이거든요. 수돗물 여기서는 수돗물이 들어가면 열교환이 되면 여기는 뜨거워지겠죠. 이 뜨거워진 물이 저쪽에 모이게 됩니다. 바로 버려지는 게 아니고 온수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온도가 높아야지 효율적입니다. 85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모입니다. 세척수로 쓰는데 예.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해요. 온도가 낮으면 세척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85도 이상의 온수가 모이고 그 물을 가지고 나중에 뒤에 있는 펌프로 세척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체 세척 시간은 1분이면 한 스테이지 세척이 끝납니다. 짐바스켓처럼 저기도 동으로 하지 굳이 않아도 적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사장님이 인테리어 약간 그 미스가 예. 좀 강하셔가지고 예. 일부러 이 스텐을 동으로 다 섞는 거예요. 아. 얘도 그렇고. 이건 그것도 싼 거네요. 예. 스텐인데. 요거는 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코올이 터치되는 거는 무조건 굴인데. 안에까지 동으로 돼 있다는 거죠? 예, 예. 이거 중간에 예, 이거는 보시면은 안에도 이렇게 다 동으로 돼 있고. 예, 얘도 오늘 그렇고. 그냥 아세이로 만든 거고. 얘는 저거는 스텐에다가 예. 옵션으로 추가하시면 싼 거네요. 동 케이스. 예. 얘도 동 케이스. 동 케이스 굳이 저건 예. 동으로 낼 필요가 없으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달려 있는 것들이 스텐이죠. 동이 녹이 나고 또 달아지고 마모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이 녹이 안 여기서는 인테리어의 개념이 조금 강하고요. 예. 반대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동에다가 스텐 케이스를 씌웁니다. 상업적인 증류기들. 아. 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보. 아. 예, 왜냐하면 이 독일 제품은 그 수명 30년짜리거든요. 뭐 간단한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겠지만 동은 1년에 0.1mm씩 감소가 됩니다. 0.1mm. 아. 그래서 3T 이상을 쓰면 30년을 가는 거예요. 물론 뭐 매일 24시간 돌리면 30년까지는 못 가고 뭐 한 20몇 년 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30년. 왜 30년인가? 한 세대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딱 엠분리를 해보면은 뭐 이게 가장 싸다.
예. 30년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각수는 거기는 가평을 하면 지하수가 됩니까? 아니요, 우리도 아마 상수도 상수도 있습니다. 예. 상수도 하셔야 됩니다. 아, 상수도가 최고입니다. 이 세상의 물 중에 가장 좋은 물은 상수도. 여기서 24시간 지나면 다 분해되고 없죠. 그렇긴 하죠. 예, 물통 그래서 그거는 그걸로. 지하수를 쓰는 몇몇 그 지역에 그 증류기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지하수 아시다시피 그걸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네랄 다른 성분 때문에 그러나요? 예, 제일 이제 애를 먹이는 게 석회질. 석회질. 석회질이 얘가 매일 증류를 하고 끓이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면은 석회질이 옛날에 주전자에 끼듯이 싹 끼입니다. 코팅이 돼버리면은 동증류기의 순기능을 많이 못하게 그렇죠. 그래서 수돗물 쓰십시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냉각은 알코올이 요 포인트에 요대 센서가 구리 요 하나 보이시죠? 예. 여기에 알코올이 증발해서 여기를 딱 통과해야지 냉각수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냉각수가 쓸데없이 많이 소비되지도 않고 예, 그래서 냉각수는 수도로 지금 연결해요? 예? 냉각수는 수도로 연결이 되나요? 수도가 제일 좋죠. 수도로 해서 냉각 그냥 수도 냉각 예. 탱크가 따로 있지는 않네요. 여기 이제 수돗물을 우리 들어가서 이제 저기서 이제 탱크가 이제 준비가 되요 여기에 수도꼭지 하나 꼽으면 땡입니다. 네, 그걸로 예. 지금 잠시 빼놓은 거예요. 예, 호수로. 예. 왜냐하면 이제 원래 오늘 배관 작업 팀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들어와서 다음 주 초에 이제 배관. 아직 완전 세팅된 그러니까 건 아니네요. 여기 지금 고무 호수들이 보이실 예, 거예요. 예, 예. 자, 그러고 자 술이 다 되면 술을 빼야 되겠죠. 어디로 뺍니까? 바게스 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 일로 나오면 예, 그 어디든 예.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라인 구성 작업을 이제 용접팀들이 와서 하루를 꼬박 해야 되거든요. 빠져나가는 이쪽이 이제 드레인 쪽입니다. 나가는 쪽. 빨간 밸브 큰 거 있는 쪽. 예. 예. 나간? 예. 그러니까 저기서 끝나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서 이쪽에 이제 하수도 연결되는 지점까지 아, 배관 하수? 작업. 예. 물 들어가는 것도 스템 배관 작업 쫙 이제. 저거는 이제 그냥 버리는 거죠? 폐기물. 예, 예. 그죠? 예. 그렇죠. 술은 이쪽으로 나올 거고. 예, 알코올은 이쪽으로 모이게 되고. 예. 예. 근데 요거는 한 몸체에 지금 다 붙여서 이런 형태지만 일반적인 형태는 각자의 기둥이 다 따로 씁니다. 얘는 여기에서 나무처럼 이렇게 그죠? 나무 예. 가지처럼 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게 아니고 좀 커지는 것들 요것도 그렇지만 따로 이제 받침대가 다 섞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원래는 디자인이 이 공간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 디자인을 나무처럼 이 이렇게. 디자인을 원하신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만일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1층부터 2층까지 이렇게 탁 트여져 있어요. 보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2층에서도 좀 내려다볼 수 있게 좀 크고 웅장한 느낌으로 네. 그렇게도 설치도 가능하겠네요. 당연히. 그쵸, 그런 뭐 기회가 커야 되겠죠. 그 기계가 일단 커야 되고. 키가 좀 나와야 되겠죠. 예, 예. 네. 지금 이거를 이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최대한 키를 높인다 하면은 이거 얼마나 올려가나요? 이거 롤로 무슨 어? 롤로 아, 이거 계단 올라가면 되지. 그거는 이제 사실은 소비자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셔가지고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테이블을 만들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예, 외부 작업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건물을 지을 때, 예. 뭐 예를 들어 테이블을 올리시는 거죠. 밑에. 네, 저, 네. 그리고 어떠한 기계든 완벽 수평이 돼야 됩니다. 이 독일 기계는 특히 전부 수평해서 나중에 배관을 해서 맞춰서 끝을 내기 때문에 수평이 한 1도 정도 틀어진 데는 다 셉니다. 국세청 가서 해먹었어요, 제가 제주도 가서. 거기 실험실이 트렌치를 가운데 놔가지고, 예, 또 뒤에 보면 다른 또 디자인 또 있습니다. 디자인 뭐 엄청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바닥에 수평이 안 잡히면은 기계가 누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 새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수평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같이 공급을 합니다. 도저히 소비자에게 맡겨서는 답이 안 나와서. 그래야 되겠네요. 예, 수평 조절하는 발이 16개 달린 큰 테이블을 예. 만들어가지고 밑에 먼저 설치를 합니다. 그 기계에 맞게. 예. 그래서 수평을 다 잡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증류기를 올립니다. 이거 보통
한 15cm 정도? 그 테이블이 바닥에 그러니까. 쫙 깔리는 게. 그 높이 크기는 정도. 얼마나 돼요? 그 가로세로? 기계에 따라서 기계 기계에 맞게 딱 맞춰서 맞춰. 턱이 네. 생기겠네 그러면 그죠? 예를 뭐, 이 들어 정도 평평한 바닥이 있으면은 이 정도. 이 정도 올라온다는 얘기죠. 네, 이 정도 왜냐하면 생기는. 조절하는 발이 붙어야 되니까. 깔판 밑에는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술 기계들은 어느 공간에 들어가더라도 물을 많이 씁니다. 그죠? 예. 그래서 트렌치 구성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작업장에. 예. 그리고 트렌치가 그냥 일반 지금 여기도 트렌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이거 그냥 보십시오. 여기 아무리 여기 없어지만은 이렇게 넓든지 깊든지 해야 돼요. 넓네. 예. 이 정도는 보통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보통 이보다 작은 거 합니다. 100짜리 합니다. 그래요? 지금 한 20cm 되고 1차 걸음망이 있고 예. 뒤에는 보통 호텔의 식당에서 이런 방식으로 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평의 건물을 어떻게 좀 구성하시는지 몰라도 각 작업장 내 마지막 나가는 데는 이런 구성이 하나씩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방에서. 예. 예. 물론 이게 좀 더 크면 좋겠죠. 그렇죠. 여기는 뭐 많이 쓰는 데는 아니지만 그거는 반드시 건축하실 때 저희 설계업체에다가 그렇게 참고하시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기계들을 많이 쓰시게 되기 때문에 전기 용량에 대해서 예. 미리 예. 안전하게 확보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지금 그러면은 총 이게 몇 킬로 정도 쓰나요? 요거는 예. 이게 49, 36kW짜리인데 실제 쓰는 거는 한 20kW 정도 쓰일 겁니다. 아. 예. 실제로는 무슨 20kW.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36kW는 히터가 9kW가 4개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거는 이제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는 이 방식이 아니어도 온도가 세팅 온도 값이 올라가면은 풀로 전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히터가 이제 온오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는 풀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전기가. 근데 그게 지나면은 전기가 이제 온오프 하니까 많이 안 들어가고, 얘는 PLC를 달아가지고 세팅 온도가 되면은 볼테이지를 다운시켜서 그 온도를 유지하는 호흡 기능을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380V인데 400V인데 삼상. 예. 아, 삼성이 예를 들어 108도가 됐다 하면은 전기가 계속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예. 근데 일반적인 방식은 온오프 방식이고 포인트가 보면 시끄럽죠. 딱딱딱딱. 예. 얘는 전기를 확 줄여버립니다. 380V에서 암페어를 확 줄여가지고 실제로는 한 100V, 120V를 지가 전자 제어해서 실제 그다음부터는 전기를 딱 유지시켜주는 그 방식을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PLC가 아니고 그때 내가 선생님한테 적어 드렸는데 나도 그 전문 용어는 잘 모르고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만들어서 들어보니까 한번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다음날.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이 방식으로 여기 도입을 했어요. 전기를 많이 적게 소모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사님 이게 지금 전기만 있으면 다 되는 거죠? 얘는 그렇습니다. 혹시 전기 말고 LPG나 이런 연료를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전기 구성을 했다 하면은 전기로 쓰셔야 돼요. 만약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전기 말고 LPG로 이걸 데울 수 있는 스팀. 네. LPG가 아니고 스팀. 그러니까 LPG가 됐든 그 가스 스팀 보일러가 들어오든지 네네네. 아니면은 뭐 전기 스팀 보일러라든지 스팀이죠. 얘처럼 물이 차 있는 게 아니고 비어 있고 스팀이 들어오는 네, 네. 스팀 보일러. 예, 그 구성이 있으면은 그것도 가능하죠. 큰 것들은 다 스팀입니다. 예를 들어 1000리터 넘어가는 것들은 다 스팀이에요, 100%. 그리고 효율이 좋아요. 요 업체만 유일하게 그 1000리터까지 전기나 스팀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전기를 그렇게 못합니다. 잘못돼. 전기의 장점은 정말 관리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스팀 보일러를 사는 거랑 전기 히터를 넣는 거랑 절대값은 거의 거기서 똑같다고 보는 거죠. 왜냐 보일러만 사도 그 배관하고 쭉 그 레귤레이터하고 그 압력 조절 라인을 새로 구성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보통 작은 보일러 하나로 한다 하는데 안 됩니다. 이 스팀이 중간에 다른 데서 딱 써버리면 갈라지면 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증류기 보일러는 전용으로 합니다.
순간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이제 주종을 4개를 쓰니까 다 들어오니까 예, 예. 어차피 보일러가 들어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보일러를 0.5톤을 넣느냐 뭐 어쩌느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그 보일러를 지금 이제 LPG로 쓰려고 그래요. 그렇죠. 가스 외부에. 예, 예. 그렇죠. 그래서 LPG 통을 큰 거를 그걸 한 쓰시죠. 2톤짜리 갖다 놓고 쓰려고 그러는데 예, 예.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요것도 만일에 보일러 용량이 크면 예, 그거는 가능하다- 처음부터 스팀 용도로 하시면 거기에 맞게 구성이 된다는 뜻이죠. 전기 히터가 들어오지 않고. 가능은 한다. 예. 아니요, 그거는 선택입니다. 예,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여쭤보죠. 대신에 스팀이 들어오는 놈은 전기가 시끄럽거든요. 옆에 와 있으면 난리가 나니까 허쌤이 이제 그때 저한테 좀 관광객들이 와서 좀 보고 뭐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면 전기를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렸던 거죠. 혹시 다른 장단점은 뭐 다른 장단점은 전기가 장단점이나 전기가 압승입니다. 압승이에요. 제가 저 여주의 스팀, 토끼도 스팀이지만은 나머지는 다 전기로 했거든요. 국세청도 전기로 넣어줬고 너무너무 편해합니다. 스팀은 뭐 아시겠지만 일단 틀면 스팀 오는 소리부터 그 다음에 물 드레인 되는 거, 그 다음에 스팀 드레인 막히면 고내 청소해야 되죠. 중간에 이물 나오면 또 레귤레이터 분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상 있으면 또 분해해야 되죠. 스팀은 큰 기계에서는 할 수 없이 써야 되지만 스팀을 굳이 안 써도 되면 스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런닝이라는 유지비용 결국 전기가 싸겠지. 싸고 편합니다. 저는 손해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전기가 이 전기 라인 구성은 매주를 주거든요. 저도 이거 지금 이거 얼마 들어요? 이거 지금 이 작업비 500원 넘게요. 이 작업비 이거 하나에 나올 것 같아요. 네. 스팀 하면은 한 200하면 끝나요. 그렇지만 전기를 쓰시라고. 정말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스팀은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2년 차 지나면 너무 물 나오고 그럴 때부터 이게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위에서. 그리고 스팀 앞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팀 앞 조절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스팀 앞 조절은 온오프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그냥 기계식 하나로. 제가 아까 처음에 열이 들어가는 그 프로세스, 열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주지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중국이 죽도 못 따라옵니다. 1000리터는 얼마나 1000리터에서 110kW짜리거든요. 얘가 150리터인데 우리가 보통 25도짜리 술을 집어넣어가지고 술이 나오는 시간이 첫 번째는 이제 식어 있으니까 자켓이 2시간 10분 만에 술이 증류가 끝이 나요. 두 번째는 1시간 반 만에 끝이 납니다. 앞에 데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효율성은 저도 처음에 표를 내둘렀어요. 2시간 10분밖에 안 나요. 그거는 처음에 식어서 그렇고 그다음부터 1시간 반에 끝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물론 1000리터짜리가 되면 국제 기준이 4시간이에요. 예. 그 다음에 2000부터 6시간, 5000, 8시간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보통 500 미만에서는 다 그런 시간에서 딱 끝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길게 가서 열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도 품질을 안 좋게 주지. 그 다음에 너무 빨리 해서 술을 태워 먹는 것도 품질을 또 안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팅이 노하우.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빨간 바늘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이 메이커에 그 전용된 건데 그 0.5의 바늘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히터가 들어가서 물을 끓이면 언젠가 100도가 되면 이제 압이 움직이겠죠. 예. 요 포인트에 보면은 자동으로 못 오게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의 열은 주지를 안 좋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자동으로 터집니다. 물론 그 전에 세팅을 다 해놓죠. 제가 안 터지게. 그래서 비상시에는 전기적으로도 끊고 기계적으로도 끊고 그렇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거는 품질이고,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여기에 물이 없다. 이게 자동 차단. 냉각수가 들어가다가
갑자기 다른 데서 물을 많이 써서 여기 냉각수의 공급이 부족했다. 기계 50도. 그 다음에 압력이 과하다. 뒤에 센서들이 있어서 기계 50도.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이 안 다치게 4중으로 안전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이 집은 뭐 독일 거라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이 집은 75년 정도 됐는데 아직 그 인사사고는 없는. 예. 이사님 혹시 이거 저 증류 시작을 하면 예. 혹시 증류 이거 타워나 저 냉각기 쪽이나 열이 얼마나 발생이 되나요? 여기는 주변에서- 사람이 만지시면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의 100도죠. 95도. 그러면은 혹시 그 주변으로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주변은 그냥 제가 이 정도 앉아 있다. 거기서는 뭐 저 따뜻한 게 느껴지나마나 할 정도입니다. 그래요? 예, 여기 보시면은 자 지금 이중 자켓이 이까지 바닥까지 완전히 막혀 있죠. 네. 나중에 혹시 중국 기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럼 열이 샌다는 얘기죠. 아 자켓이 밑에까지 다안 자켓이 싸고. 무조건 쌓아야 됩니다. 술이 들어가는 것까지 무조건 쌓아야 돼요. 그게 철칙이에요. 여기까지 다 쌓여 있어요. 그래야지 시간이 효율적이고 열이 외부 발산 안에서 그러한 문제들 여름에 덜 덥고 그런 문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거고. 나중에 한번 그런 선생님도 한번 어디 가시거든. 한번 보십시오. 술이 들어가는 위치가 여기까지거든요. 예. 여기까지 쌓여 있잖아요. 100%. 그다음 바닥 자켓 여기까지 돼 있거든요. 밑에 예, 소치 예, 예. 밑에까지 완전히 막아버립니다. 아, 그래서 열 효율을 극대화시켜요. 이거 자켓 씌워놓으면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렇게 안 하죠? 그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 자켓 쪽도 상당히 뜨겁겠네요. 자켓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온도계가 있는데 예. 이놈은 결국 마지막에는 100도가 약간 넘습니다. 아, 여기 0.5라는 거는 온도를 108도를 얘기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만지거나 얘를 만지게 되면은 화상 입죠. 그래서 그 왜 우리가 화랑이라 그럽니까? 전시하는 데 가면 앞에 이렇게 예, 예. 그 뭐죠? 쇠로 천 예, 이렇게 해서 예. 좀 이쁘게 그런 걸로 작업 중에는 이 정도까지는 와서 봐도 못 만지게 이렇게 줄을 걸어 놓습니다. 예. 어느 집이나 그렇게 합니다. 예. 그거는 어느 기계를 쓰시더라도 그렇게 해요. 아니 저번에 어떤 그 분이 저기 뭐 전통주 만드는 데는 사실 그 한 온도가 발효 온도나 이런 것들이 좀 일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증류기가 뭐 전통주 여기서 만드는데 증류기가 여기서 있어가지고 동시에 작업을 할 때 여기 증류 타워에서 상당한 열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옆에서 저기 전통주 탁주를 못 만든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왜 안 된다 허 했지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집의 레이아웃이 잘못된 거죠. 아니, 왜냐 발효실은 독립적으로 밀폐돼야 되는데 법적으로. 발효실이? 예. 안 그러면 식약처에서 바로 날아갑니다. 요즘은 밀폐하라고. 법입니다. 그거. 식품위생법에. 다른 공간은 아닌데요. 발효실은 무조건 독립공간으로 막아야 됩니다. 발효실이라 하면은 술을 발효하는 거. 술 그렇죠. 담아서 발효하는 예를 들어 항아리로 하건 스탠으로 하건 네. 술을 발효하는 공간은 네. 무조건 독립공간입니다. 그 법입니다. 법. 이거 그- 되게 영업자 등록할 때 발효실 쫙 오픈되어 있으면은 요즘은 식약처에서 보관하라고 다 다시 하십시오. 어? 우리 오픈이잖아. 만약에 거기에 이제 방을 만약에 어떻게 불가피하게 오픈을 하실 것 같으면은 줄 한 번 더 하셔야죠. 방을 만든다고 했을 때 큰 기준은 온도 관리를 몇 도에서 거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온으로 한다면은 그냥 두거나 아니면 이중 자켓으로 하면 독립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증육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맥주 당화주하고 증육이란 말이죠. 이 작업들이 여기서는 스팀이랄지 냄새랄지 이런 것들이 나는 건데 그것과 탁약주 발효실을 어떻게 분리하거나 아니면 여기도 이것도 그 탱크들이 저장 탱크 본류 후류 탱크가 있고 맥주도 탱크들이 있는 건데 그것을 그 냄새들을 다른 것에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한다면 적절한 어떤 간이 벽들이 필요한 거지 그 상태에서 그렇죠. 건물에서 처음부터 내가 그 벽을 쳐가지고 콘크리트 벽을 쳐가지고 한다 그러면 방들이 너무 쪼각나 버리니까
기본적으로 공간 배치를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보여야 되잖아. 또 우리는 전체적으로 바깥에서 누가 보여야 돼. 그러면 그 공간을 분리해야 되겠다 한다면은 뭐 유리를 쓰든지 예, 투명 이럴 때 유리를 주름물이 쓰든지 예를 들어 뭐 이런 우리 방식을 얘기예요. 써야 돼. 시간처럼 생티집을 자꾸 잡으니까 나온다 하면 평소에는 사실은 쫙 닫아놓고 어떤 내방객이 온다 할 때는 이거 가지고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하고 가지고 편하죠. 그러니까 주름물이.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간단히 지금 해결될 수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2층까지 뚫려 있는 아, 공간이에요. 2층. 특히 우리 주민들을 놓은 공간은 2층 공간, 2층에서도 보고 1층에서도 보고 제일 메인에다가 놓고 싶어가지고 아 예. 어쨌건 2층까지 뚫려 있는 공간인데 거기다 우리가 주름문을 달건 유리문을 달건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2층은 안 되죠. 근데 또 1층을 제가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뭐 칸막이 그거- 정도는 아, 어떻게 그거는- 유리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식약처에서 영업자 그 등록을 안 해줍니다. 발효실이 안 돼 있으면 거기서 스톱이에요. 스타트를 못 하실 거예요. 이건 제 어떤 그 주장이 아니고 다른 공간은 예를 들어 바닥에 테이프를 발라서 여기가 창고고 여기가 뭐 해도 오케이인데 발효실만은 무조건 독립 공간으로 밀폐하게 돼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어요. 술을 만드는 한번 저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그거는 잘 그 예, 예. 체크하십시오. 예, 예. 그거는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컴백이 하면 또 폼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 그런 거를 좀 구상을 하셔서 이사님 그러면 사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비주얼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건가요? 여기 이제 이 코트의 이 사장님 댁이에요. 입구예요. 그 현관에 아. 자기가 길게 저렇게 놓고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어. 팜플렛을.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이 접착들을 놓고 이제 그 데코레이션도 하고 예. 요모 그러면은 차고 올라가죠. 굉장히 높죠.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예. 이 사진처럼 독립적인 이 스탠 탱크가 물탱크가 여기 들어옵니다. 이 모델은 저기 매달린 물탱크가 아. 얘 받침대로 들어옵니다. 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받침대가 벌써 저희 이 정도 수준에 와요. 이건 안 그런데 이건 얘는 뭐 150이나 작아서 그런데 예, 예를 들어 그때 말씀한 300 정도 같으면은 이 받침대 시작하는 데가 벌써 저한테 이 정도 오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가. 예, 거기서 또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3m 그때 그 3m 5. 3m 넘죠. 네. 그래 2층에서도 보였으면 좋겠다. 150리터 6단이 전라도 강진 병영 양조장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4m 좀 넘거든요. 예. 근데 이건 예를 들어 300이라 하면은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그보다 무조건 더 5m가 크다는 얘기예요. 넘